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작 부르기 좋은 날의 수작가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코바늘 가방 제작해 보았는데요. 단색만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데 배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스트랩 양끝을 매듭 포인트 주어서 오링을 걸거나 키링을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 매듭은 풀어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한 단 정도만 짧은뜨기를 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바디 부분의 패턴이 올록볼록한 엠보싱 무늬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고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유니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쪽 끝에 이렇게 오링을 달았고요. 골드 오링을 달고 매듭까지 지어서 숄더백 느낌으로 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시면 양 끝에 이렇게 우리 가죽 핸드메이드 라벨 달아줬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자석 단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사용하던 실이 넣어져 있는데 이렇게 실 한 볼하고 조금 더 사용했거든요. 한 볼 반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방이고요. 원하시는 높이가 있으시면 더 높게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볼 갖고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가방 사이즈를 재어 볼게요. 가로 사이즈는 대략 26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좀 빼고 해볼게요. 세로 사이즈는 20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수작 부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실 필 트위스트 마크라미 실을 가지고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컬러 넘버와 로트 번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코바늘 후크의 사이즈는 5에서 7호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럴 경우에 이제 가운데 사이즈 6호 사이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6호 사이즈는 3.5mm고요. 저는 이 튤립 코바늘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6호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후크가 원래 자줏빛처럼 이렇게 진한 색깔인데 지금 하얗게 지금 색이 바랬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거겠죠? 그래도 쓰는 데는 아직 큰 무리 없고요. 자, 꼬리 실을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쭉 뽑다 보면 끝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매듭을 이제 지어 주시는데, 본인이 이제 잡는 방법, 손가락에 잡는 방법, 저는 새끼 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검지 위로 올린 다음에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실을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쭉 당겨와서 한 바퀴 돌리고요. 이 돌려 있는 곳을 잡아주시고 실을 끌고 와서 넣어주시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사슬은 총 40개 진행할 거예요. 40개의 사슬 하나, 너무 빡빡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그냥 편한 상태로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요. 총 40개의 사슬을 이렇게 쭉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째 코, 40번째 코까지 다 떴습니다. 이렇게 40개 사슬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둥코가 되는, 기둥코는 단을 한번 올릴 때 사용하는 코를 기둥코라고 해요. 기둥코까지 하나 떠서 총 41개의 코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41개 코를 진행했고, 방금 떴던 기둥코는 코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밑에 40번째 코부터 코수를 계산하는데, 양쪽 첫 번째 코와 40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3개를 늘려줄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에 한 개씩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부분 뜨실 때 3개의 코를 늘리는데, 시작할 때는 2개의 코만 늘리고 나머지는 한 바퀴 돌아와서 끝에 하나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늘리기 해야 되니까 기둥코를 빼고 나머지 밑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오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표시를 꼭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코는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합니다. 지금 한 코에다 두 코를 넣었기 때문에 늘어난 코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한 번 더 떠주시면 총 3개의 코가 늘어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쭉 38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마지막 코에도 3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2개 진행한 거고요. 이제 각 코마다 각 코를 뜨실 때는요. 이렇게 V사스코 안쪽에 깊게 찌르시면 뒤에 코산까지 걸리게끔 나오거든요. 얘가 코산인데 뒤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다 코산이거든요. 얘랑 이 겉사슬 하나가 같이 바늘에 걸리게끔 한 다음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바늘을 깊게 넣어서 뒤에 코산까지 걸리게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옵니다. 다시 이제 코산이 걸리는 게 바늘을 넣어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요렇게 한 가닥만 위에 거만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한 가닥만 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교차되어 있는 곳 거기에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코산까지 걸리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곳에 안쪽에다가 넣으시면 코산까지 걸리는 사슬이고요. 이때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38번째 짧은뜨기까지 다 완료하시고요. 자, 처음 시작했던 첫 코 시작했던 곳까지 쭉 뜨신 다음에 만나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37번 그리고 38번까지 짧은뜨기를 다 하시고요. 마지막 코가 나왔거든요. 이 코에 제가 3코 늘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3개까지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삥 돌아서 원래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3개는 다 늘렸고요. 그 다음 코부터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맞은편 쪽에 짧은뜨기를 했던 곳에 대칭이 되도록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8개의 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위에 있는 짧은뜨기 여기 잠깐만요. 네, 요 기둥 위에 있는 V코의 맞은편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둥 밑에 있는 반코짜리 요 사슬들, 반코짜리 사슬들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뒤에 있는 꼬리실은 이제 바늘 위에 올려서 같이 숨기면서 뜰 거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38번째 여기 첫 번째 코 우선 카운트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 반코짜리 사슬에다가 바늘 넣고 꼬리실은 마찬가지 같이 바늘 위에 올리고 짧은뜨기 계속해서 반코 걸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까처럼 38개의 짧은뜨기 직선 구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칭이 되도록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8코 해오시면 됩니다. 네, 해오시고 끝부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고 38번째 코까지 2코 남아 있고요. 자, 37번째 그리고 마지막 코 38번째 하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코, 우리 처음 시작했던 끝에 있는 코에 3코 늘리는 것 중에 하나 남았던 거 마저 떠주시면 총 3코 늘린 거 됐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3코 늘린 거 됐고요. 자, 3코 늘린 거 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 쭉 코수를 세서 38번째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에 1코 늘리는 거 진행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 구간에는 38개가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3코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38코, 38코 더하면 78, 26, 76코죠. 그리고 양쪽에 3코씩 더하면 6코니까 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코를 이제 카운트를 해 주시고 다 맞으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바늘 넣고 또 남아있는 코 다 빼시면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 코까지 다 완성해 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바디 부분의 무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후에 기둥코를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기둥코 하나 올린 다음에 그리고 빼뜨기 했던 이 같은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표시를 첫 코에다 해주세요. 보시면 지금 첫 코 표시한 곳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기둥코, 그리고 쪼그라져 있는 게 빼뜨기 코. 빼뜨기 기둥코는 나중에 뜨지 않는 코고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떠야 될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시면 미리 표시를 좀 해놓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 빼뜨기 기둥코 2코는 사용하지 않는 코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고요. 첫 번째 코 지금 떴습니다. 자, 첫 코는 짧은뜨기로 떴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제 무늬가 들어갑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요. 한길긴뜨기가 약간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 감고 다음 V사슬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뒤에서 끌고 나오겠죠. 이렇게 바늘에 실이 3가닥 걸려 있을 때 첫 번째 한 가닥을 먼저 빼주세요. 실을 감고 한 가닥을 빼주시면 다시 3가닥이 남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앞에 있는 2코를 빼주시면 돼요. 실 감고 앞에 있는 2코 빼면 남아있는 코는 2코입니다. 이 바늘에 2코 남은 걸 마지막으로 3번 만에 한 번에 다 빼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한길긴뜨기 변형된 코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짧은뜨기를 원래는 V코, 보이는 V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방금 떴던 그 한길긴뜨기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쪽이 겉면인데 겉면 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 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짧은뜨기 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방금 사용한 이 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뒤에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실보다 바늘이 뒤쪽으로 가고요. 실보다 바늘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자, 다음 V사슬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넣습니다. 뒤에서 넣은 상태에서 실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감아 주시고요. 뒤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 보면 바늘에 실이 2가닥 걸려 있잖아요. 이럴 때 후크에다가 실을 걸고 빼오시면 짧은뜨기. 지금 그래서 아까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 우리 짧은뜨기 했던 거 하나
한길긴뜨기 했던 거 하나, 방금 뒤쪽에서 짧은뜨기 한 것까지 총 3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했으니까 다음 코는 또 변형된 한길긴뜨기를 뜰 차례입니다. 사슬, V사슬 코에 바늘을 넣기 전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다음 V사슬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실을 끌고 오면서 바늘에 실이 3가닥 있을 때 첫 번째 가닥부터 실 감아서 한 가닥 빼주시고요. 그리고 3가닥 남아있죠? 이 3가닥 중에서 앞에 2가닥 먼저 빼주세요. 두 번째로 뺐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 남아있는 2코 다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진행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짧은뜨기를 뒤쪽에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늘을 뒤로 보내고 뒤쪽에서 V사슬 코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당겨 오시고 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에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게 앞에 2개가 생겼네요. 입체적인 모양이 보이시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변형된 거 실 감고 V사슬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3가닥 중에서 첫 번째 가닥 하나 빼고 남아있는 3가닥 중에 2가닥 먼저 빼고 나머지 다 빼주시고 이렇게 3번 만에 바늘을 빼시는 거고요. 짧은뜨기는 바늘을 뒤로 보내서 V사슬 코에 바늘 넣고 실 감아와서 뒤에서 쏙 빼시면 2가닥 있을 때 한 번에 빼주는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한 모양이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가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쭉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설명 없이 한번 잘 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방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끝에도 마찬가지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하시고 우리 끝코 표시해 놓은 곳 몇 개 남겨두고 끝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바퀴 쭉 돌려서 왔습니다. 지금 끝코에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왔는데 3코 남아 있거든요. 그 짧은뜨기로 끝났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뜰 차례예요. 그리고 끝에서 2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자, 마지막 코는 빼주시고 긴뜨기를 하겠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까지 하고요.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는 이렇게 뒤쪽으로 한길긴뜨기로 끝났을 경우에 자, 빼뜨기를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고 뒤에서 실 끌고 와서
그리고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세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볼록함이 유지가 됩니다. 한길 긴뜨기로 끝났고 빼뜨기를 뒤쪽에서 해줬습니다. 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제 다음 코 다음 단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방금 했던 빼뜨기 코에 첫 번째 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첫 시작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입니다. 짧은뜨기를 먼저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코 이제 한길 긴뜨기라고 생각이 드실 테지만 단마다 다음 코가 뭔지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 무조건 짧은뜨기를 했고 그 다음 코는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건지 한길 긴뜨기 할 건지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구슬 모양이 있는 곳 바로 위에는 짧은뜨기를 떠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코, 여기 있는 이 V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야 되고요. 지금 이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있는 이 V사슬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짧은뜨기로 했지만 다음 코도 구슬 위에 코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떠야 됩니다. 네, 단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은 지금 짧은뜨기를 연속 2개를 뜨고요. 그런 다음에 구슬과 구슬 사이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이 V코에다가 실을 가져와서 구슬 떠주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그리고 똑같이 지금부터는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제 한길 긴뜨기 구슬이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두 코는 짧은뜨기를 했지만 뒤로 넣진 않았죠? 그 이유는 이 구슬뜨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구슬 모양이 앞쪽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뒤쪽에서 진행했습니다. 짧은뜨기 했으면 이제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뒤로 빼와서 짧은뜨기, 다시 실 감고 앞으로 들어가서 실 빼오고 한 코 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뒤쪽으로 구슬 위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구슬 모양이 구슬과 구슬 사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바퀴 쭉 같은 방법으로 쭉 돌고 이 끝부분에 몇 코 남겨놓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무늬단도 지금 끝에서 한 코, 두 코, 세 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세 코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길 긴뜨기가 진행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코인데 끝코 바로 옆에 보면 이 빼뜨기 코 우리가 뒤쪽에서 빼뜨기 했던 거 되게 짧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빼뜨기 코고 얘가 기둥코였거든요.
그러니까 빼뜨기랑 기둥코는 뜨지 않는 코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데, 이 마지막 코 하나, 둘, 세 개 남아있는 상태고 한길긴뜨기로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또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잖아요. 구슬뜨기 바로 위에 있는 코니까 짧은뜨기를 진행하면 두 코가 남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코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코에 짧은뜨기로 끝이 납니다. 자, 바로 전 단에는 한길긴뜨기로 끝나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단은 짧은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빼뜨기는 그대로 앞쪽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실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요. 빼뜨기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걸려있는 실까지 다 빼주면 빼뜨기. 그리고 이 빼뜨기 코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세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뜨기 코가 작아져서 잘 안 보이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 표시가 미리 해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빼뜨기 바로 옆에 있는 코가 마지막 코였으니까 빼뜨기 코 꽉 세게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단 무늬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첫 번째 코는 반드시 짧은뜨기, 그냥 규칙이에요. 짧은뜨기 하시고 표시할게요. 끝코와 첫 코를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 짧은뜨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다음 코가 뭔지 봐야 되겠죠? 구슬 위에 있는 코는 짧은뜨기라고 했고, 지금 구슬 옆에 있는 코가 되겠네요. 그쵸? 구슬 바로 위에 있는 코는 요거니까, 그거 옆에 있는 코니까 얘는 한길긴뜨기를 뜨면 됩니다. 세 번째 무늬단에서는 첫 번째 짧은뜨기,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슬 위에 있는 코니까 뒤쪽으로 들어가서 실 돌려서 빼오시고 짧은뜨기, 다시 구슬과 구슬 사이 한길긴뜨기, 구슬 위에 코에다가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실 감고 사이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뒤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실 감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해봤으니까 한번 또 무늬로 볼게요. 마찬가지 구슬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구슬과 구슬 사이에 구슬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쭉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한 바퀴 또 돌고 이 끝부분에 끝코 몇 코 남겨놓고 같이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무늬 세 번째 단도 끝에 세 코 남은 상태이고요. 자, 한길긴뜨기로 지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가 나오는데 마지막 코가 한길긴뜨기잖아요. 한길긴뜨기 다 떠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뒤쪽으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구슬 모양이 앞쪽으로 나오겠죠. 자, 뒤쪽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요. 실 뒤에서 끌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저 다 빼주시면 빼뜨기. 지금 빼뜨기 했던 코 여기고요. 그 앞에 있는 코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 거겠죠. 자, 빼뜨기 코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세게 잡아당겨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세게 잡아당기면 빼뜨기 코는 작게 만들어지고요. 잘 안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기둥코 넣은 빼뜨기를 뺀 첫 번째 코에다가 첫 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첫 코는 무조건 우리 짧은뜨기였잖아요. 자, 이렇게 무늬 세 번째 단까지도 완성해 봤습니다. 자, 무늬 네 번째 단
자, 여기는 앞쪽에만 살짝 보여주고 이제는 세 번째 단까지 다 떠봤기 때문에 바디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떠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고 다음 코가 뭔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다음 코가 이 구슬 위에 있는 코예요. 구슬 위에 코는 짧은뜨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짧은뜨기를 했지만 다음 코도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있는 가운데의 코는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길긴뜨기를 가운데다 넣어주시고 뒤쪽으로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늬 네 번째 단도 쭉 동일한 패턴으로 한 바퀴 돌려오시고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끝날 거예요. 짧은뜨기 끝나면 바로 정면으로 빼뜨기를 하시고 첫 코 또 기둥코 올린 다음에 첫 코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요. 단마다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인 구간이 있고 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가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요 무늬가 지그재그로 나오는 거는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바디 부분 네 번째 단 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바디 부분을 총 20단, 이 콩알 부분, 이 구슬 모양이 20개가 나올 수 있도록 직선 구간으로 20개가 나올 수 있도록 20단을 떠오시면 돼요. 지금 콩알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 4단을 뜬 거예요. 그죠? 4단을 뜨고 있는 중이고요. 쭉 해서 20단까지 요 모양대로 만들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뚜껑 부분 같이 해볼 거고, 네, 바디 부분 다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디 부분 다 진행해 오셨나요? 저는 이제 카운터를 좀 해볼게요. 제가 20단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뜯어 보니까 21단이 됐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처음 이 구슬 모양이 있는 게 첫 무늬단 첫 번째 단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단까지 떴어요. 근데 20단을 뜨나 21단까지 뜨나 이제 뜨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바디 부분을 뭐 조금 더 높이셔서 이제 안쪽에 내용물을 좀 많이 넣겠다는 분은 조금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은 끝났고 이제 뚜껑 부분 넘어갈 거예요. 자, 뚜껑 부분은 이제 양쪽 끝 모서리 쪽에 이제 단수링 표시를 한 다음에 한쪽 면만 이렇게 길게 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덮으면서 가방이 완성되는 건데요. 미리 떠놓은 걸 한번 볼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뚜껑 부분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테두리에 이제 다른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여기 자석 단추 붙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빼뜨기 후에 기둥코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첫 코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똑같이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시작했던 이제 구간이에요. 이 부분에 그대로 그 코를 살려서 첫 번째 코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물 이렇게 반 접어 보시면 여기 이쪽 끝 모서리와 반대쪽 끝 모서리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편물을 이렇게 쭉쭉 반으로 깔끔하게 접은 다음에 양쪽에서 대칭이 되도록 잡아 주시는데 단수링과 단수링 포함해서 이제 코스를 세어 보시면 42개의 코를 가지고 이제 뚜껑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단수링, 이 첫 번째 코, 우리가 빼뜨기 했던 이 첫 번째 코의 첫 번째 단수링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쭉 이 표시된 곳까지 포함해서 42개의 코를 세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은 40코가 남아 있겠죠. 그쵸? 단수링 빼고 40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42개의 코를 가지고 이제 뚜껑을 뜨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실을 끊지 않고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기둥코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자, 단수링 첫 번째 코는 단수링 빼고요. 자, 이제 빼뜨기 했던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첫 코니까 일단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 부분에서 규칙이 있어요. 첫 코와 끝 코를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첫 코와 끝 코는 짧은뜨기다. 그리고 첫 코 짧은뜨기를 떴을 때 바디에서 했던 것처럼 다음 코가 어디 위에 있는 코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코를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구슬 위에 있는 코이기 때문에 다음 코도 짧은뜨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있는 코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길 긴뜨기가 되겠죠. 자, 첫 코만 잘 진행해 주시고, 이제 구슬이 앞으로 도드라져야 되니까 뒤쪽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에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마찬가지 뒤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벌써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이 구슬 모양이 구슬과 구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패턴으로 뚜껑도 뜨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대로 뜨다가 끝부분에 지금 한두 코 남겨놓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뚜껑 부분 첫 번째 단에서 표시되어 있는 곳에 다 달았는데 3코 남아 있죠. 하나, 둘, 3코 남아 있고 한길 긴뜨기를 떠놓은 상태고요. 뒤에서 짧은뜨기를 뜨시고, 그러면 2코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를 떠야 되고, 남아 있는 코 이제 한길 긴뜨기 구간이네요. 한길 긴뜨기 구간에서는 그대로 떠주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쪽에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지금 짧은뜨기를 떴고 이제 표시는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뚜껑 부분 두 번째 무늬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떴어요. 그러면 기둥코를 일단 세우시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자, 우리가 안쪽이 바라보도록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둥코 올린 상태에서 첫 번째 코는 제가 무조건 짧은뜨기라 했는데, 기둥코 여기 떠 있는 기둥코는 빼고 그 밑에 코부터 짧은뜨기를 뜨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코 기둥코 빼고, 방금 떴던 기둥코가 얘예요. 그쵸? 얘 밑에 있는 코 기둥코 뜨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이 짧은뜨기에 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 후에 첫 코를 뜬 후에 다음 코가 어떤 코였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뒤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 보시면 뒤쪽에 지금 보시면 다음 코가, 자, 이 구슬 위에 있는 코예요. 뒤쪽에 구슬 위에 있는 코. 그럼 이 구슬 위에 있는 코는 짧은뜨기라고 했거든요. 자, 짧은뜨기로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길 긴뜨기를 뜨셔야 되는데, 여기 뒤에서 보시면 이 구슬 2개 사이에 한길 긴뜨기를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한길 긴뜨기를 실 감아서 똑같이 떠 볼게요. 한길 긴뜨기 방법대로 떠 주시고, 자, 안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구슬 모양이 이 안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게 이 뒤쪽에 바깥쪽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쪽을 바라보고 뜨고 있을 때는 역방향이 아니고 정방향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뚜껑에서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떠주셔야 이 구슬 모양이 다른 구슬 모양과 같이 같은 방향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네, 이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안쪽을 바라보고 뜰 때는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죠. 그리고 나서 정방향으로 원래 가는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뒤쪽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표현이 됩니다. 바디 뜰 때하고 틀리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짧은뜨기 뜨는 방법이 틀려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안쪽에서 뜨고 있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뜨면서 뒤에 편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뜨면서 뒤쪽에 제 위치에다가 잘 떠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밑에 구슬과 구슬 사이에 구슬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 방향대로만 떠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끝쪽에 보시면 쭉 와서 이 제일 끝쪽에 여기 한두 코 남겨놓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단 두 번째 안쪽에서 뜨고 있는데 지금 한길긴뜨기 떠놓은 상태에서 3코 남아 있고요. 짧은뜨기로 연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마찬가지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또 마지막 코가 짧은뜨기로 끝나네요. 예.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표시링 뺄게요. 그리고 기둥코 이제 올리면서 또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코를 빼고 첫 코는 기둥코 다음 코에다가 첫 코를 떠주시면 되겠죠. 자, 첫 코는 기둥코를 뺀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 코 표시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자, 이 구슬 위에 있는 코이기 때문에 구슬 위에는 짧은뜨기 하나 더 떠주시고, 자,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제 구슬과 사이에 있으니까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자, 이제는 겉면을 보고 뜨고 있기 때문에 또 뒤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야지 구슬 모양이 앞으로 돌출됩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뜨고요. 자,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또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고 끝부분에서 또 만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면을 바라보고 세 번째 뚜껑 단을 뜨고 있는데요. 자, 3코 남아있는 상태고, 자, 짧은뜨기를 뜨고 나면 이제 2코가 남는데 한길긴뜨기 뜨고, 자, 마지막도 짧은뜨기로 끝나네요. 자, 항상 첫 코와 끝 코 짧은뜨기로 끝나게끔 진행이 되니까요. 짧은뜨기 뜨고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을 이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뚜껑 부분에 지금 3단까지 같이 떠봤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안쪽으로 뜰 때 우리 기둥코 하나 떴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다가 이제 첫 코 하나를 떠주시는 거고요. 첫 코 뜨고 나서 다음 코가 어떤 코로 진행해야 될지는 뒤쪽에 있는 뒤쪽 모양이 이제 구슬 모양이니까 짧은뜨기 했더라도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다음 코는 이제 한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했으니까 다음 코는 짧은뜨기가 되는데, 이제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이렇게 뒤쪽이 아닌 앞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 주셔야 이 겉면에 이 구슬 모양이 돌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앞쪽으로 짧은뜨기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안쪽 면은 앞쪽에서 바늘 넣어서 뜨는 거고요. 짧은뜨기를 겉면은 뒤쪽으로 바늘 넣어서 떠야지 이 구슬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자, 이제 바디 부분 다 뜨고 나서 뚜껑이기 때문에 뚜껑도 이렇게 덮었을 때 이제 전체 다 덮이는 것보다 이 정도 살짝 덮이게끔 떠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바디 부분에 우리가 21단을 떴기 때문에 바디 부분보다 한 4-5단을 더 뜨면은 조금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안이 통통해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서 덮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몇 단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닫히면서 여기 이 안쪽에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뚜껑이 조금 더 긴 것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몇 단을 뜰지 이제 이 모양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뚜껑 모습이 있을 거니까 그 모습에 맞춰서 떠주시고, 일단 제가 했던 거를 보시면 검은색은 이렇게 덮였을 때 살짝 밑에가 남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보면 이렇게 덮이게끔, 네, 이렇게 덮이게끔 진행할 건데, 그러면 이 바디 부분이 여기서 19단, 20단이었거든요. 20단. 얘도 뚜껑도 한 20단을 했어요. 같은 길이만큼, 넓이만큼. 네, 해서 이렇게 덮었더니 아래쪽은 좀 남고 위쪽은 조금 볼륨 있게 덮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베이지색은 21단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뚜껑 부분도 21단을 일단 전체적으로 떠 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1단 되게끔 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방 덮개 부분을 완성해서 왔어요. 지금 바디 부분에 우리 21단을 떴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 부분, 덮개 있는 부분도 첫 단부터 시작해서 총 21단까지 떠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 자, 이런 느낌이 나고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21단까지 떴고, 지금 여기 끝쪽에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쵸?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짧은뜨기를 다 뜨고 나서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요. 매듭을 하나 짓고 이제 실은 잘라 줄 거예요. 여기서 바디랑 뚜껑 부분은 끝났고요. 자, 여기서 실을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고 매듭 부분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이 한 바퀴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검은색 실을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같은 색 컬러, 같은 마크라메 실 컬러는 검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 안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서부터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이 V사스코 있는 곳에서 이제 실을 끌고 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짧은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시작할 때 그냥 실 하나 끌고 오시고, 자,
사슬 하나 건 다음에 뒤에 꼬리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올려 놓으시고요. 뒤에 잘 잡으신 후에 자,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코 표시를 해놓고 지나갈게요. 나중에 여기 빼뜨기 해야 되니까 첫 코 표시를 하시고요. 다음 코부터 코마다 여기 V사슬코가 있죠? 이 V사슬코마다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코마다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코마다 자 꼬리실 바늘 위에 올려서 같이 숨기면서 코마다 짧은뜨기 쭉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뚜껑과 바디 부분에 경계선이 나오는데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한 코까지 일단 짧은뜨기로 다 뜨시고요. 그리고 뭐 꼬리실은 이 정도 숨겼기 때문에 이제 잘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라서 보이지 않게 잘라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코가 보이는 곳에는 다 지금 짧은뜨기를 넣었고 이제 여기 뚜껑 부분에 옆구리 옆면 뜰 텐데 옆면에는 코가 없어요. 보시면 코가 없이 이렇게 매듭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을 여기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 볼록한 거 바로 앞에 있는 코 여기에다가 첫 코를 떠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볼록한 곳 있는 직선 라인에다가 다시 하나 더 넣어 주시고 또 볼록한 부분에서 하나 넣고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 코를 하나씩 잡아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구슬 방향으로 하나씩 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단을 떴기 때문에 마찬가지 21개의 코가 나오겠죠. 이 옆면에서. 자, 그런데 옆면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이 모서리 부분 여기도 하나를 뜨고 올라갈게요. 그냥 바로 옆에 옆구리로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에 하나 짧은뜨기를 해서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되게끔 하시고 그 다음 한 코씩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코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떠주시고요. 그 밑에 다음 코 뜨시고요. 여기 이 볼록한 거 바로 옆에 있는 곳에다가 한 코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쪽 볼록한 곳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바늘 넣어서 한 코 더 떠주시고 그 다음 뜨다 보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바늘을 넣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자, 옆면의 마지막 단의 끝부분도 마지막으로 한 코까지 다 떠주시면 옆구리 부분 21개 코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뚜껑의 제일 끝에 떴던 마지막 단에도 이렇게 V 사슬코가 보이죠? 이 사슬코마다 또 하나씩 떠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기는 V사슬코가 다 보이는 상태니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고요. 여기 우리 끝난 부분에 만나서
같이 이 옆구리하고 연결하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고 다시 만날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다 뜨고 나서 이 코너 부분에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곳이 있고,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이 V사슬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다 떠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첫 단, 이 볼록볼록 했던 이 첫 단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옆구리 떠야 되겠죠. 자, 방금 떴던 곳에다가 하나 더 넣으시고 이 옆구리에 첫 번째 코를 떠 주시고요. 총 21개의 코를 떠야 되겠죠. 지금 하나를 떴고요. 다음 단 여기 볼록한 거 바로 옆에 있는 다음 단의 옆구리, 자, 꼬리실 같이 얹어주고 떠주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코 여기 옆에서 떠주시고요. 네 번째 코 연결되게 떠주시고, 그리고 이 볼록한 거 옆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볼록한 거 이쪽이겠죠. 보시면 경계선에서 이렇게 볼록한 것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과 사이에 또 하나 공간 있잖아요. 바늘을 넣어야 되는 곳이 여기 이렇게 찾아가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쪽 옆구리도 21개의 코를 만들어 오시고요. 코너 부분에서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와 연결되어 있는 코너 부분까지 왔는데 20개를 떴고요. 짧은뜨기 마지막 부분에 21개 코를 떠주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사슬 들어가기 전에 이 코너 부분이니까 코너에 하나 우리 떠줬잖아요. 하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 뜬 다음에 또 사슬 부분 들어가서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 떴던 첫 번째 코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기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자, 여기는 뭐 한 코에 하나씩이었으니까 쉽게 진행하셨을 거고요. 지금 사슬 하나 남아 있는 상태네요. 하나 있는 마지막 사슬까지 다 떠주시고 첫 코에 우리 표시되어 있는 거 빼시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을 빼고 실을 빼서,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 검은색 실은 쓰지 않을 거니까 실을 잘라 주도록 합니다. 쭉 빼시고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기도록 할게요. 자, 실 방금 뺐던 이 빼뜨기 자리에서 앞에 두 번째 앞에다가 실을 넣고요.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금방 빼뜨기 코가 나왔던 자리로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사슬코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실은 뒤쪽에서 이제 숨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정리된 실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컬러로만 했을 때는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뒀더니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모양 틀은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석 단추 다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 스트랩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스트랩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랩은 새우뜨기를 해서 길이를 150cm 되도록 한 다음에 반을 접어서 양쪽은 매듭을 지을 거고요. 일단 새우뜨기 시작은 제 손가락에 이제 걸고 처음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요. 여기 꼬리실을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나중에 새우뜨기 다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스트랩을 이렇게 서로 마감 처리해 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해 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 두 개 진행하셨으면 처음 떴던 사슬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실을 끌고 와서 자, 이렇게 두 줄이 바늘에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옆에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 반대쪽 끝쪽에 있는 한 가닥의 실이 있거든요. 요 실에다가 바늘 넣고 편물을 살짝 이제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실을 또 한번 끌고 빼오시고요. 남아있는 두 코를 한 번에 다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편물 살짝 돌리고 이제 옆에 두 줄이 이렇게 옆구리에 생겨 있거든요. 이 두 줄에다가 실을 걸고 두 줄을 먼저 빼고요. 남아있는 또 두 개의 실을 다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편물 살짝 돌려보시면 또 여기 옆에도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닥의 실을 끌고 와서 빼주고 남아있는 두 개를 또 빼주시고요. 다시 옆에 있는 두 개 실 끌고 와서 다 빼주시고 자, 반복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두 줄에다가 바늘 다 넣은 다음에 두 줄에 먼저 실을 끌고 와서 빼고 나머지 두 줄을 다 빼주고 자, 요거를 무한 반복 하시면서 이 새우뜨기 스트랩이 길이가 150cm 정도 되도록 떠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길겠죠. 150cm면 저는 숄더백을 하기 위해서 150cm가 되도록 떠올 건데 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크로스백이나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길게 떠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숄더백에 맞춤을 하기 위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150cm 정도 되게끔만 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서 한번 볼게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 모양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이 한 줄을 가지고 150cm를 뜨고 나서 두 개를 겹쳐 가지고 이 끝부분을 같이 마감 처리해 줄 거라서 꼬리실을 좀 남겨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오시고요. 마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지금 거의 150cm 혹은 160cm가 되게끔 진행해 왔어요. 자, 길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을 잘라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이쪽 옆구리에 있는 두 코 바늘 넣잖아요. 이 세 코를 한꺼번에 이제 뺄 거예요. 실을 끌고 와서 한 번에 쇽 빼주시고 이 끝부분을 잘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쏙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자, 이쪽 편하고 이 처음 시작했을 때 꼬리실 많이 남겨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포개서 네, 바느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우선 서로 꼬이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잘 잡아주시고
잡아주신 다음에 이 스트랩이 꼬이지 않게 잡아주세요. 연결을 할 때부터 꼬여버리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두 개가 포개지도록 이렇게 포개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긴 부분 쪽에다가 돗바늘 먼저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개 놓으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 묶일 수 있게 포개지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옆구리 부분도 그리고 뒤쪽도 가운데 부분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반대쪽 옆구리도 같이 잡아주시고 자, 두 개의 스트랩이 잘 포개져졌고 자, 문제없이 잘 꿰매졌다면 벌어지는 데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숨기도록 할게요. 자, 뒤쪽으로 한 번 더 빼시고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꼬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숨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숨기셨다면 요거는 이제 자르게요. 자르고 이제 버려주시고 이제 얘도 꼬리실 남았던 거 얘는 굳이 꼬매줄 필요 없이 실만 숨기고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조금씩 빼서 옮겨주도록 할게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실이 안에서 엉킬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을 숨기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 연결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양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이 한쪽 면에 매듭을 이렇게 잡고 두 개를 잘 잡아서 이렇게 매듭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쪽에 매듭을 잡고 어차피 이제 어깨끈으로 매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자리를 잡을 거고요. 이 정도만 잡아주셔도 되고요. 또 그대로 가서 반대쪽도 똑같이 매듭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듭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오링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런 오링 두 개, 자, 요 오링도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걸 준비하셔 가지고요. 가방 옆구리 이건 뭐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부분에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얇게 하시면 너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쪽 부분 조금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두 개를. 자, 우선 이렇게 오링을 걸어 주시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서
딱 잡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 후크처럼 이렇게 딱 집어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오링을 건 다음에 우리 아까 스트랩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잡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스트랩을 꽂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후크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서 그대로 걸어 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걸고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오링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었고요. 자, 이제 여기 자석 단추만 달아주면 되겠죠? 자석 단추는 위아래 이 센터 부분에다가 같은 컬러의 실로 꿰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오링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열쇠고리라든가 아니면 예쁜 키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링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석 단추는 직접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핸드메이드 라벨이라든가 가죽 라벨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 통가죽 라벨이거든요. 요런 거를 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센터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 붙이셔도 되고, 저는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네, 요런 거 하나가 굉장히 포인트 되고 예쁘거든요. 네, 자석 단추는 이렇게 한 쌍으로 된 거 있어요. 너무 작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달아주시고, 중간 부분에 양쪽에 그러니까 네 군데에다가 실로 꼬매시는 거예요.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꼬매주시고, 같은 위치 뚜껑에도 이렇게 달아주셔서 두 개가 딱 붙을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예쁘게 캐주얼 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